안녕하세요. 뉴파인에서 이제 전자기와 양자 강의를 맡게 될 신창훈 선생님입니다. 네, 전자기와 양자 파트가 좀 익숙치 않아서 좀 걱정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일부 유사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문제를 준비했냐면 26년 수능 물리학 2 문제인데, 이제 전기력 선과 그리고 전기장을 벡터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시가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전기장과 그리고 전기력 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테마로 잡은 건 이 전기장의 벡터적 분석이에요. 이 전기장 역시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전기장을 어떻게 잘 합성해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하의 종류를 알 수도 있고, 전기장의 세기를 분석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많은 물리량들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전기장의 벡터적 분석이니까 전기장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전기장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다시 역산해서 돌아가 보면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네, 전기력은 근데 저희 이제 물리할 때 한번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전기력은 무엇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전하 사이의 힘이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양전하와 양전하 또는 음전하와 음전하가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힘, 양전하와 음전하 서로 다른 전하끼리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 네, 그 힘을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전기장은 무엇이냐? 전기장은 간단하죠.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라는 공간 그 자체를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세요. 우리 지금 자기장, 지금 물리학 하면서 배웠죠? 자기장은 무엇이었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고,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이 공간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이죠, 중력장.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 안에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다. 네, 그럼 그 공간은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전기장. 네. 전기장은 기준이 있죠, 기준. 그 기준이 누구시냐? 단위 양전하가 기준입니다. 단위 양전하. 단위 양전하가 무엇이었다? 전하량이 1쿨롱인 양전하를 단위 양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이 단위 양전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를 알고 싶다. 네, 전기장의 세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전기장 영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쿨롱짜리 전하가 있었는데 그 10쿨롱짜리 전하가 10N의 힘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쿨롱짜리는 힘을 얼마나 받을까요? 10쿨롱짜리가 10N을 받았으니까 1쿨롱짜리는 1N을 받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100쿨롱짜리가 1000N의 힘을 받는 전기장이다 라고 한다면 1쿨롱짜리는 그러면 거기서 100분의 1에서 10N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떤 Q의 전하량을 가진 어떤 전하가 F의 힘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Q의 힘을 받는 애가 F의 힘을 받았어? 만약에 10쿨롱이 10N을 받았어? 그러면 1쿨롱은 거기에 10분의 1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Q의 전하를 가진 애는 걔가 받는 전기력에서 Q의 전하량을 나눠주면 1쿨롱짜리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나오겠다. 그쵸? 네. 그래서 전기장은 Q의 전하량을 가진 애가 어떤 힘을 받았다면 그 힘에서 그 전하량만큼만 나눠주면 전기장의 색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역산해서 보면 1쿨롱짜리가 10N의 힘을 받는다고 한다면 10쿨롱짜리는 100N의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전기장 영역 안에서 어떤 Q의 전하를 가진 친구가 얼만큼의 전기력을 받는지를 알고 싶다면 1쿨롱짜리가 이만큼 힘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그 전하량만큼 곱해주면 그 이만큼의 전하량을 가진 친구가 이만큼 전기력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쵸? 네, 이렇게 계산을 편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1쿨롱짜리 단위 양전하를 기준으로 전기장을 계산해주는 겁니다. 근데 방향은 당연히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물리학 하면서도 배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어떤 전기장, 어떤 전기력에 대해서 배웠느냐? 단순히 그냥 이렇게 X축 선상에서 1차원적으로 그
그 전하들이 어떻게 전기력을 받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자기와 양자 파트에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2차원상에서 어떻게 전기장을 받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뿐인 거예요. 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차원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하나 그냥 한번 해보자면 두 전하의 종류가 같다. 네, 두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두 전하의 사이에서 전기장이 영위되는 구간이 있었다 없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있었죠. 여기서 이게 단위 양전하 1쿨럼짜리를 놓는다 라고 한다면 이 전하를 이렇게 밀어낼 것이고 이 전하는 이 단위 양전을 이렇게 밀어낼 것이니까 이 거리만 잘 조절하면 전기장이 영위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전하의 종류가 달랐다 라고 한다면 이 전하를 이 친구를 밀어내지만 이 전하도 똑같이 이렇게 당겨주니까 힘의 방향이 같아져서 두 전하의 종류가 다르다면 두 전하의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영위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쵸? 네, 요거는 우리가 지금 물리학 하면서도 흔히 이제 배울 때 쓰는 많이 쉽게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적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어떤 전하가 있는데 그 전하의 종류가 양전하고 다른 전하도 있는데 그 전하의 종류도 양전하이면서 그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느 지점, 이 P 지점에서 두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이 선상에서만 전기장을 생각해 봤다면 더 나아가서 지금 2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려면 어떻게? 여기다가 1쿨럼짜리 단위 양전하를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A라고 합시다. A, B라고 하면 A가 이 단위 양전하에 주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B가 이 P점의 단위 양전하에 주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전하량이 같으니까 전기력의 세기 또한 같아서 그 전기장의 세기 또한 같을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벡터 합성을 해보면 P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될 거예요. 그쵸? 네. 이거는 만약에 이 친구가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였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향만 바뀌게 되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두 전하의 전하량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두 지점과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두 전하를 잇는 그 선과 직선을 이루는 이 선상과 평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지 않다고 한번 해봅시다. 같지 않다고. 전하의 종류는 같은데 A의 전하량이 더 크다고 해봅시다. A의 전하량이. 자,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B의 전하량이 같아지면 무엇이 커지냐? A가 이 P점에서 단위 양전하에 가는 이 전기장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벡터 합성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누구 쪽에 치우쳐지게 된다? 이 선과 90도를 이루는 가상의 선에서 누구 쪽으로? 전하량이 약한 쪽으로, 작은 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음전하라고 해봅시다. 음전하라고 해보면 지금 전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반대가 될 거예요. 반대. 그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휜다? 음전하일 때는 전하량이 큰 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는 전하량이 클 때는 전하의 종류가 양전하일 때는 전하량이 작은 쪽으로 휘게 되고 전하량이 음전하일 때는 전하량이 큰 쪽으로 휘게 된다. 네, 라는 거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두 전하의 종류가 다를 때 또 한번 봅시다. 여기 C 전하가 있고 여기 D 전하가 있는데 C 전하는 양전하, D 전하는 음전하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이렇게 S 지점이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면 두 전하의 종류가 다르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을 때 벡터의 크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C는 이렇게, 그리고 D는 이렇게 전기장이 작용하겠지만 그 크기가 전하량이 같으니 같겠죠. 네. 그러면 어느 축선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면 C와 D를 잇는 직선과
평행하게 전기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누가 되느냐? 얘가 되는 거예요. C와 D를 잇는 그 평행한 선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전하량이 만약에 양전하가 더 크다 라고 한다면 누가 더 커진다? 이 친구가 커지니까 이럴 때는 어느 쪽으로 전기장이 휘게 되냐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휘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런데 음전하가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이 전기장이 원래 중심점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휘게 되겠죠? 되겠죠? 이런 경향성을 잘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프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위로 쪽으로 휘겠구나. 큰 쪽으로 휘겠구나. 아니면 큰 쪽 바깥쪽으로 휘겠구나. 이 경향성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 풀어야지 이거 일일이 다 벡터 그려보고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일일이 다 확인해서 문제 풀면 우리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물리 문제 풀었을 때 시간 어떻게 됐었죠? 시간 많이 부족해서 시간 안에 문제 못 푸는 학생들 많았죠.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러프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경험해보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또 벡터 분석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물리학 할 때 어떤 선에 대해서 하나 배웠냐면 자기력선에 대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자기력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선을 배울 거냐면 전기력선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자기력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전기력선 중에서도 그냥 단위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력선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력선. 이렇게 어떤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계속 이은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력선. 근데 이 전기력선은 4가지 정도 특성이 있는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력선은 이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전하에서 양전하에서 음전하를 향하게 됩니다.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양전하와 양전하끼리 만드는 이 전기력선은 서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작용하게 되고 음전하와 음전하끼리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기력선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전하에서 어느 전하로 전기력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전하의 종류가 같겠구나. 어느 전하에서 어느 전하로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두 전하의 종류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기력선은 끊김이 없습니다. 끊김이 없고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 아시죠? 왜 끊김이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기서는 전기장이 작용하지 않고 갑자기 여기서 다시 전기장이 작용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얘는 연속적으로 계속 전기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김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이렇게 교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 단위 양전하가 여기서도 힘받고 이렇게도 힘을 받는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차피 알짜 힘의 개념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항상 일정한 어느 한 방향을 가리켜야지 2가지 방향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차할 수 없다. 네, 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력선과 비슷한 개념인데 같은 공간 안에 단위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 공간 안에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전기장이 강하다는 의미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점전하가 자기력선의 수를 많이 내뿜어낸다. 라는 것은 그 중간에 그 점전하 주변에 전기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 그 점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점전하의 전하량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전하량이 크다는 것. 그래서 어떤 점전하에서 어떤 전하는 이렇게 전기력선을 4개밖에 못 만들어내는 반면에 어떤 점전하는 전기력선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두 전하 중에서 이 전하가 더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두 전하 중에서 오른쪽 전하가 더 강한, 더 큰 전하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전기력선이랑 이제 벡터 분석하는 거 해봤는데 한번 실전으로 가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년 수능 물리학 2 문제고요. 13번 문제고 3점 문제로 나와서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면 이 가와 나를 이용해서 이 3가지 물음을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건데, 기억, 이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B의 C의 전하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은 여기 전기장의 이제 벡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A에서 B로의 지금 전기력선을 나타내는 건데, A 전하와 B 전하 사이에서 전기력선이 어느 A에서 나와서 B에서 들어가는 건지, B에서 들어가서 A로 들어가는 건지 그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지금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아까 봤을 때 어떻게 어떤 전하에서 어떤 전하로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두 전하의 종류가 어떻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일단 알 수 있겠다. 그렇죠? A와 B의 두 전하의 종류는 다른데 그 중에서 A가 만들어내는 전기력선의 수와 B가 만들어내는 전기력선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B가 만들어내는 전기력선이 더 많고 전기장이 더 강하다는 것은 전하량은 누가 더 크다? 네, B의 전하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가에서 보면 두 전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에서는 지금 C의 전하가 없기 때문에 두 전하만 본다면 두 전하의 X축선상의 이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전기장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없겠다. 그렇죠? 두 전하의 사이에 전기장이 0이 되는 때는 언제? 두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만 전기장이 0이 될 수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 X-D 그리고 D 사이 이 X축선상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이하게 풀 수 있는데, 자, B와 C의 전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보면 일단은 A와 B 사이에서 지금 C가 없다고 보았을 때 A와 B 사이에서 누가 전하량이 더 컸냐? B의 전하량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두 전하의 종류는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A가 음전하였고 B가 양전하였다 라고 한다면 B는 지금 이 전하를 더 강한 힘으로 이렇게 밀어냈을 것이고 A는 상대적으로 약한 힘으로 이렇게 당겼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C를 제외하고 A와 B에 의한 합성 전기장의 방향이 이런 모양의 자기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C는 물론 이 D점에서 전기장을 작용하겠지만 어떤 축선상에서만 전기장을 줄 수 있냐면 플러스 Y 방향 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만 전기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X축선상에서의 전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A와 B밖에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B가 양전하고 A가 음전하라면 지금 이 마이너스 D 지점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플러스 X 방향 성분의 전기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B가 음전하고 B가 양전하였을 때 그 합성 자기장이 이렇게 B가 더 강한 힘으로 당기고 그리고 이렇게 B가 상대적으로 약한 힘으로 밀어주어서 합성 전기장이 이렇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D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렇게 B를 향해서 45도 각도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전기장을 A와 B에 의한 전기장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전기장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이 C가 해주는 겁니다. C가. 그럼 C가 여기 단위 양전하를 이렇게 위로 플러스 Y 방향으로 밀어내려면 C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이겠죠? 네. 그렇다면 이 C가 단위 양전하를 밀어냈다는 건데 그럼 C의 전하의 종류는 어떤 전하? 양전하겠다, 양전하. 그쵸? 네, 그러면 C의 전하는 플러스 전하, B의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전하의 종류는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벡터 분석하는 것은, 실제 시험 봤을 때 빠르게 풀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벡터를 그려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험해보면서 연습을 미리 해둬야지 실제 실전에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습은 꾸준히 잘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전자기와 양자 이제 처음 들어갈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